주가 조작 2차 주범도 김 여사 직접 만나 계좌 개설했다. JTBC 단독 보도인데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기사다.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 사건의 주요 인물 김모 씨가 있습니다. 2021년 구속돼요.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0차, 1차, 2차 이렇게 구분되는데 사실은 다 같은 시도인데 이걸 별개의 사건으로 잘랐어요. 법원이. 근데 이것도 저는 다시 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띄우려고 한 행위야. 여기에는 권오수 회장이 있어요. 김건희도 있어요. 최은순도 있어요. 근데 주포라고 하는 선수가 바뀌어. 그래서 이거를 개별 사건으로 봐서 앞단 건은 공소시효가 끝났다라고 판결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띄우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야? 권오수였어. 선수를 썼는데 여기는 실패. 두 번째 선수 써서 0차, 1차, 2차로 나눠서 이걸 별개의 사건이다? 말이 안 되죠. 이거는 하나의 사건으로 보면 마지막 단에 걸리면 첫 번째 사건부터 전부 다 공소시효가 연결이 됩니다. 연결되면요. 김건희는 더 큰 벌을 받게 되죠. 그리고 모든 언론에서 얘기하는데 1심 재판에서 권오수 회장 재판에서 공소시효가 끝난 1차 주가 조작에 김건희는 가담했다라고 판결문에 써 있습니다. 왜 언론이 그걸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판결문에 그 내용을 보고 진짜 기겁을 했거든요. 근데 공소시효가 끝나서 이거는 안 한다. 판사가 그렇게 써놨어요. 1차 주가 조작 때는 김건희 가담했다. 써놨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선수가 바뀌면서 계속 주가 조작을 시도하는데 1차에서는 재미를 못 봐. 0차, 1차에서는 재미를 못 봐. 2차에서 재미를 보죠. 그래서 이거를 별개의 사건으로 봐서 여기까지는 공소시효가 끝났고 2차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2차 주가 조작 선수 김모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안 되는 거야. 주가 조작을 한 선수인데 집행유예를 받아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란 말이에요. 주가 조작은. 구속된 직후 김 씨가 2011년 초에 권오수 회장 소개로 김건희를 만나 주식계좌를 만들었고 이후 관리를 해줬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건 지금 이 얘기가 어디서 흘러나온 소스다? 검찰에서 흘러나온 소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JTBC에 이 소스가 검찰에서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검찰 내부에서 김건희를 잡고 싶은 세력, 윤석열에 개기고 싶은 세력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오수 회장의 이 재판 과정을 보면요. 여기에 검사가요. 권오수 회장 담당 검사가 안 해도 될, 안 적어놔도 될 만한 내용들을 엄청 많이 적어놨어요. 김건희, 최은순이 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사실들을 굉장히 많이 넣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 남겨놓는 거죠. 대놓고 대들 수는 없어. 하지만 김건희와 최은순은 주가 조작 범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범죄 일람표에 김건희, 최은순 주가 조작 한 행위 흔적을 다 넣어놨어요. 안 넣어놔도 되는데 기소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안 넣어놔도 되는데 넣어놨다니까. 그게 결국은 큰 활약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2차 주가 조작 때 김건희, 최은순이 20몇 억을 이익을 봤다라는 것도 검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검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 씨는 이 만남 전에도 김건희 다른 계좌를 통해 주가 조작에 관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 윤석열이 뭐라 그랬어?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도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 그래서 우리는 절연했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 1차 주가 조작 때만 설명한 겁니다. 윤석열이. 1차 주가 조작 땐 이득을 보지 못했지. 하지만 2차 주가 조작은 빼먹은 거야. 근데 김건희 서면조사했어 라고 한동훈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까? 서면조사했어. 근데 그 서면조사를 확보를 해서 언론이 들여다보니까 뭐냐? 1차 주가 조작 때 이야기만 구구절절히 자기 변명만 써놓은 거다. 우리가 생각한 서면조사는 질문과 답변 이래야 되잖아. 그게 아니야. 무슨 에세이.
김건희의 에세이 한 편 받은 거예요, 검찰이. 그것도 1차 주가 조작에 대해서만 얘기한 겁니다. 김건희는. 지금 윤석열의 이 해명도 1차 주가 조작 때만 얘기하는 거고요. 뜬금없는 이 뉴스가 왜 의미가 있냐? 이 소스가 검찰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 주가 조작 선수였던 사람이 JTBC에서 내가 검찰에 이렇게 얘기했다. 지금 와서 뜬금없이 얘기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검찰에서 이 정보가 JTBC로 흘러들어갔다는 건데 균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균열입니다.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검찰 내부의 균열? 이거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모를 거야 아마. 모릅니다. 탄핵으로 가기 위해선 여러 균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징후가 보이는 겁니다. 재난, 큰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징후가 나타나잖아요. 저는 이건 징후 중에 아주 중요한 징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 뉴스를 갖고 온 겁니다. 단순히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야. 검찰에서 언론사로 이 이야기가 새어나간 것 아니냐. 징후다. 중요하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